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을 다른 자리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내보내든지 하고 우리나라 감독과 우리나라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을 하자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혜성 대회위원장 같은 국내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가고 차라리 새로운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내 감독이냐 해외 감독이냐로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여러분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회의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이번 달 15일에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아시안컵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으로 런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은 줌 미팅으로 들어와서 참석을 하신다라고 해요. 한국 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가지고 줌으로 여기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줌린스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정몽규 회장은 제가 봤을 때 15일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는 아마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열린 이 회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대화가 오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임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이석재 수석 부회장, 그 다음에 장혜룡 부회장, 그 다음에 이임생 기술위원장 등등 여러 축구인 출신의 임원분들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회의를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그냥 뜻깊은 말이 나온 건 딱 하나가 있어요. 클린스만 일단 경질하자, 이렇게 말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석재 대한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은 한국인 감독과 한국인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하자라고 이제 깜짝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을 다른 자리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내보내든지 하고 우리나라 감독과 우리나라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을 하자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혜성 대회위원장 같은 국내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가고 차라리 새로운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국내 감독이냐 해외 감독이냐로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감독님, 클린스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적을 못 냈고요. 그리고 잦은 해외 출국, 그리고 국내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 것들, 뭐 여러 문제들이 지금 끼고 그 다음에 뭐 축구적인 부분들, 뭐 전술이 없다,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클린스만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핀트를 잘 봐야 되는 게 국내 감독이냐 해외 감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내 감독이 선임이 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감독이 선임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축구협회에 누군가를 알고 있으면은 감독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국내 감독들 풀 중에 어떤 분이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제일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국내 감독을 뽑아라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감독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관중, 우리 여론, 그 다음에 우리 팬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정효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 이런 정말 국내에서 젊고 유능하신 분들, 뭐 남길 감독, 여러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그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의 소속팀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 최강희 감독님을 모셔왔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그 감독님들을 모셔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감독을 선임하자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더라도 제일 베스트 초이스는 클린스만 위약금 주고 내보내고 차라리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의견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위약금 70억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 전력 강화 위원장님들과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저 임금 중에 정말 좋은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임드가 조금 떨어져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해외에. 그런 지도자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컨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택을 해서 정말 이름값이 떨어지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좋은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님들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과 북중미 월드컵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확신이 좀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라는 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좋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을 내보내고 위약금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독단적으로 축구협회 회장의 독단적인 선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의견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그냥 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죠. 70억이든 뭐 100억이든 본인들이 정해진 예산 안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선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가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안 나가야 되는데다 돈을 좀 줄이면서까지라도 이 감독님을 내보내는 게 우리나라 축구에 암흑기가 안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회의에서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말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들 중에 유일하게 나온 뉴스에 지금 나온 말이 국내 감독을 선임하고 국내 전력 강화 위원장을 선임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이 누구냐?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지금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밀러는 좀 꼭두가시 허수아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능력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은 유소년 축구에서도 정말 많은 룰을 바꿨고요. 예를 들어 11대 11 경기를 8대 8 경기로 변경도 시켰고 여러 부로 힘을 많이 썼지만 결국 본인의 위치가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자기만 외국인이고 나머지 임원들 대부분은 거의 국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줄 만한 전무가 필요하다. 왜? 김판곤 기술 강화 위원장이 있을 때 그 위에 홍명보 감독님이 전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벤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감독 리스트를 뽑아서 본인이 이 감독을 뽑아야 되는 의견을 전달을 했을 때 물론 위에서는 반대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홍명보 전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꼭두가시로 쓰지 말고 개편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식으로 마이클 위원장을 앉히지 말고 이 위에 정말 깨어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이 이석재 부회장이 말씀하신 이 국내 사람들로 모두 다 바꾸자라고 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앉혀서 자기들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장에 국내 사람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국내 사람의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독 선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사람이냐 해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름값은 떨어지더라도 정말 열정 있는 감독을 모셔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일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클린스만이 잘릴지 아니면 클린스만으로 계속 갈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클린스만은 줌 미팅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번 대회에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결산을 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아닌 15일에 열리게 될 회의를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정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30년 살면서 서민위가 뭔지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을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을 하게 된 게 주된 이유이고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기준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선임 내용을 전력강화위원회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게 축구계의 중론이다.
서민이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인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정몽규 회장을 고발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에 위약금을 청구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 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게 일단 고발한 게 제대로 먹혀서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까지 안 갈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대한축구협회라는 기관은 여러분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고정에서도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꾸 이거에 축구 스포츠에 자꾸 뭔가 외압을 넣긴 하고 있는데 이 대한축구협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무가내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세금을 받아서 지원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세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정말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요. 핸드볼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잘 즐기지 않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애초에 스폰서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로 치면은 뭐 스포츠 토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은행 이런 정말 기업들에서 스폰서 금액을 해마다 몇백억씩 내려다 주잖아요. 근데 비인기 종목에는 그런 스폰서십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가 아니라 비인기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이거에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관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의 권한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감독을 자를 수 있고 권한으로 모든 것들을 일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 이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을 선임할 때 문제가 좀 있죠. 이건 아직 오피셜하게 뉴스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들리는 후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후문 중 하나는 이 정몽규 회장까지 감독 리스트가 있었는데 감독 리스트를 고사하고 그냥 클린스만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는 말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축구협회라는 집단이 이 회장 하나로 정몽규 회장 혼자서 이끌어가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아래에 직원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감독을 하나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난 벤투를 선임할 때만 해도 우리가 감독 리스트 뽑아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벤투까지 가서 선임을 한 거잖아요. 미팅까지 하고 벤투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여러 가지 면접까지 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클린스만 선임한 과정을 보면은 그 아래쪽에서 아무리 좋은 감독들 리스트를 뽑아놔도 이 위에서 결국에는 그 서류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클린스만으로 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아마 클린스만이 선임이 됐다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민위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정몽규 회장을 고발했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삼겹살집이에요. 여기는 고깃집인데 고깃집 사장님이 상표 등록 문제로 인하여 상호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것은 본인들 가게 상표고요. 바뀌지 않는 것은 주방이 뭐 직원, 냉장고, 불판, 가위, 의자 그 다음에 클린스만의 전술이 바뀌지 않는다. 고깃집 사장님이 이번 아시안컵 보고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클린스만의 전술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고깃집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위트 있는 롱담을 좀 했다.